네, 반갑습니다. 강원교육에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정다원입니다. 이번에 방상고가 이번에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송파에서 방상고를 계속해서 맡고 있고, 그래서 방상고 수학 기출 분석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 수업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1학기 기말 단원에 대해서 21년, 22년, 23년 기준으로 이제 문항수들은 각각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8개, 19개, 20개. 자, 서술형은 4개, 3개, 3개. 그렇게 서술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방산이. 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17점, 17점을 유지할 것 같고, 21년에만 25점으로 조금 넓게 폭을 넓혔는데, 계속적으로 17점을 유지하면서 3개 정도의 서술형을 출제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단원별로 제가 어떻게 문항이 나왔는지를 이제 분석해 봤는데, 특이점이 21년 왼쪽부터 그래프상의 왼쪽부터 보시면 21년, 22년, 23년. 그러니까 5문제, 5문제, 4문제가 이제 21년, 22년, 23년입니다. 23년의 특이점이라면은 12단원의 원방이 추가된 거죠. 자, 저에서 저까지 6단원부터 12단원. 굉장히 긴 단원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내용도 많았고, 그런데 또다시 원방을 추가했다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갑작스럽게 한 2주 정도 전에 원방을 좀 추가해서 학생들한테는 좀 더 쉽게 낼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기출문제를 봤을 때도 원방에서의 난이도는 좀 낮은 편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대신 도형 파트의 평면 좌표와 직선이 문항수가 확 늘어나면서 평면 좌표는 확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난이도를 많이 줬다. 고난도의 문항들이 10단원과 11단원에 많이 배치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중요한 2차 함수는 많이 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 이런 쪽으로 출제를 많이, 원래 기존에 내던 문항수의 배치에 맞게끔 이제 2차 함수 많이, 부등식 많이, 그 대신 이쪽으로 몰려서 얘는 좀 더 쉽게, 얘는 좀 더 어렵게,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구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방상고는 특히나 학교 프린트를 주고 있습니다. A쌤과 B쌤이 나눠서 프린트를 주고 있는데, A쌤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 평가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이제 섞어서 주시고, 거기에 교과서까지 내용을 덧붙여서 주시는 편이고, B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문항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추가적인 문항들이라 해서 평가원 문제가 섞이는 것도 아니고, 교과서 문제가 조금은 섞이지만은 그렇게 많이 섞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중 문제집을 이제 짜집기 해서 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번부터 서술형 3번까지 조사를 해봤을 때 어떻게 어떤 유형을 가져와서 그대로 문제를 만들었는지 파악해봤을 때 보시면은 A쌤 프린트에 큰 비중을 많이 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노란색이 A쌤. 그 다음에 A쌤인데 교과서에 있는 거, 난이도가 좀 낮은 편. 이제 A쌤에서 교과서 내용. 그 다음에 B쌤은 한 문제 정도. 자, 다른 유형도 당연히 있었겠지만은, 비슷하게 낸 수준에 있는 문항은 B쌤은 한 문제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부분 A쌤의 평가원 문제들을 그대로 가져왔고, 최근 연도들도 많았습니다. 22년, 22년, 22년. 그래서 최근 연도까지 숙달이 확실하게 돼 있는 상태여야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몇 문제 빼고는 거의 프린트에서 비슷하게 출제를 했는데, 학교에서 이것들을 뒤에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변형을 시켰지만은 그게 비슷한 문제지만은 애들이 확실히 공부하지 않거나 프린트를 몇 번, 한 번, 두 번 풀어서는 안 되는 사항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뒷부분에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린트의 내용이 가장 많이 실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는 왼쪽에 학교 프린트에서 줬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문항에서 준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시면은 1,0, 3,0 제가 밑줄을 쳐놨어요. 바꾼 부분에. 자, 여기에는 BXA라고 했는데 얘는 BX의 -3A라고 바꿨어요. 그 전체 내용들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얘가 조금 변화를 많이 준 편인데 17년 고1 11월 교육청입니다. 자, 기니디로 구성이 돼 있는데 기은, 이은은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근데 기역과 니은을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여기에 있는 기역, 니은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좀 어려운 것은 디귿이었는데, 디귿의 문항을 이제 여기에 있는,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를 여기서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살짝 바꿨고, 여기서 수치를 또다시 바꿨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바꿔서 문항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문제도 어느 정도 풀다 해가지고 문항이 풀리는 게 아니라, 이제 학생들이 이제 충분히 연습되어 있는 상태여야지만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한 번 풀어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풀 수 없게끔 만들어 둔 거죠. 그 대신 조금 뭐 쉬운 것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밑줄이 한 번밖에 안 그려져 있는데 두 번째 숫자 요 정도 바꾼 거는 문제가 안 되겠죠. 위에 거도 요렇게 위에 문자들이 조금씩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조금씩 바뀌었는데 이 문제는 본디 원래부터 조금 어려운 문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를 바꿔도 학생들이 저거를 또 한 번 풀어서는 절대로 안 될 문항이라는 거죠. 그 대신 프린트의 내용을 충분히 익히고 연습을 했던 학생들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위에 줄 내용도 똑같습니다. 범위도 똑같이 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바꿨습니다. 최소값 5, 최소값 4 바꿨고,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용 구성들도 조금씩 바꿨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프린트에 준 모의고사에서는 기억이 있는데 얘는 기억을 완전히 삭제해버리고 니은을 두 개로 분리해버렸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니은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는 그 니은을 범위를 각각 분리시켜서 각각 다른 문제로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디귿은 똑같은 형태의 문항이죠. 근데 문자가 조금씩 바뀌었으면 A 플러스 B, 얘는 B 플러스 4A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숫자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 연습이 돼 있는 거 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 없게끔 만들어 두었다. 자, 그 다음 문항은 이제 좀 더 쉬운, 평면 좌표에서 좀 더 쉬운 건데, 이제 B쌤이 B쌤 프린트에 들어있었던 내용인데, 자, 요까지는 내분점까지는 똑같고요. 1,B, 1대 B, 3대 B, 이래서 내분점은 똑같은데, 요 숫자가 좀 바뀌었죠. 안에. A도 똑같고, A도 똑같은데, 왼쪽 숫자만 조금 바뀌었어요. 근데, 시험에서는 이 내용이 더 추가됐어요. 이 내용이 더 추가돼서 문항이 더 이렇게 문제 숫자 좀 더 늘어났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문제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고 바꾸기 힘든 문항이라서 선생님들도 역의 숫자와 역의 숫자 그대로 역의 숫자와 역의 숫자를 고스란히 바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완벽하게 거의 똑같이 냈습니다. 얘네들은. 숫자 저 정도 바꾼 거. 근데 얘도 마찬가지. 학생들한테 제가 몇 번 풀려봤는데 한 번에 푸는 애들이 드물고 자, 이게 2020년도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기출지에서 사용을 했고 많은 학교에서들도 이거를 변형해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제가 수업할 때는 여러 기출지들의 변형된 문제들을 학생들한테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B쌤. 다 보시면 얘가 소수령 1번 문제인데, 얘도, 보시면은 2K 플러스 1, 근데 얘는 플러스 3. 요거까지만 바꿨어요. 딱 정확하게. 그리고 12 이상 40 이하이야. 8 이상 48 이하. 요까지만 바꾼 거죠, 이제.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문항처럼 좀 많이 바꿔서 학생들이 혼란을 주는 문항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 수업 때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프린트를 풀어주고, 자, 이런 유사 유형들로 변형됐다는 거를 저는 방상고에 맞춰서 교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자, 2017년, 그러니까 한 5년, 6년 됐기 때문에 여러 기출지에서 이 문항들을 써왔습니다. 아까 전에 한번 보시면은 50개, 요런 내용들, 여기서 W 제곱 바꿨던 내용들이죠. 그것들이 이제 어느 학교에서 압구정고에서. 자, 그러면 한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저는 꼭 2개 이상의 문항들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 된 문항. 자, 비슷하지만은 얘네들은 잠신고인데 기니디를 더 한 칸 더 늘려서 중간에 더 어렵게 됐어요. 그렇게도 출제를 한 것까지 보여주고 학생들한테 풀리는 연습을 시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얘도 아까 전에 문항을 보셨듯이 가진다. 5를 8로 바꿨던 거죠. 자, 이제 얘의 실전 문제를 보시면은 이제 보선고에서 똑같이 출제를 했어요. 요까지는 똑같고 이 뒤에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어려운 거는 이제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얘네들은. 요 안에 내용들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들었고, 여기서 보시면은 서로 다른 실근의 K의 개수. 자, 저기서 그대로 변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항에 이제 복 2차식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요렇게 냈던 건데, 이제 학교에서는 요 안에 거를 간단하게 바꾼 내용들로 변형을 시켰다. 그래도 우리는 혹시나 모르니까는 좀 더 어려운 것까지 연습하자. 그래서 학교 기출지의 유사유형들을 계속해서 풀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보시면은 이것도 아까 전에 보셨죠? 20년 기출 문제인데 여기에 있는 좌표랑 거리, 여기 숫자만 살짝 바꿨어요. 네, 숫자만 살짝 바꿨는데 대부분 뭐 학교에서도 경기여고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냈고, 자, 여기에는 이제 단대 부고인데 얘는 그림을 없애고 말만 적었어요. 근데 똑같은 요런 형태로 그리면 똑같은 문항인 거예요. 네, 요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두 문제씩, 자, 요렇게 해서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들은 얘를 한 번 더 찾아줍니다. 실전, 심화 한 번 더 찾아줘요. 좀 더 어려운 것들. 얘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총 4, 5개를 똑같은 유형을 계속해서 풀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다 맞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출제를 안 됐기 때문에, 크게 변화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연습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맞출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방상고 총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무조건 학교 프린트가 중요합니다. 일단 절반 이상이 학교 프린트에서 나오고, 학교 프린트를 한 번, 아니 2번, 아니 3번까지는 풀어야 된다는 거죠. 충분히 3번을 풀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는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연습을 이제 그거랑 똑같은 유사유형을 풀면서 확실하게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프린트 외적으로 나왔던 것들도 대부분 모의고사 문항들이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의 주요 문항들을 연습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 난이도는 도형에서의 난이도가 높았다. 문항수도 많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등 과정이나 고등 과정에서의 도형을 제대로 연습이 안 돼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점수가 낮게 나와서 조금 실망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성적을 끌어올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수업은 4트랙으로 반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는 한 번 가지고 안 되고 2번 가지고 안 되고 3번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트랙 반복, 어떤 식으로 4트랙을 반복시키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일단 자체 교재로 유형별로 단계별로 올라갑니다. 아까 전에는 방상고 기출처럼 똑같은 문제 하나 풀고 실전 풀고 심화 풀고 단계별로, 자, 이렇게 해서 더 업그레이드 돼서 심화 문제로 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대표 문항 먼저 풀고 그거에 대한 실전, 그거에 대한 심화, 학생들이 대표랑 실전은 충분히 푸는데, 자, 이것들과 똑같은 유형으로 제작된 심화, 유사 유형인데 심화는 좀 어려워합니다. 네, 그 부분까지 한번 풀면서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게 크게 많이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풀고 나서 학생들한테 바로 똑같은 유사유형을 뭐 기출이든 시중이든 해가지고 풀려서 연습을 먼저 시킵니다. 한번 풀어봐. 연습하고 이제 또 안 되는 거는 그 자리에서 바로 풀어주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전 심화를 또 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네. 그래서 두 번째 도는 거죠, 이제. 유사유형을 또 첫 번째 돌고 두 번째 돌고. 자, 세 번째는 이제 테스트로 점검을 합니다. 변형 문항을 시키는 거죠. 앞에 이제 이런 신전, 심화 문제를 조금 더 변형시켜서, 앞에서 우리가 방상고 기출처럼 숫자 바꾸기, 뭐, 이걸 플러스 1을 뭐, 플러스 2로 바꾼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한 번 더 연습하는 게 테스트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오답률이 높은 문항. 아까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기출 한 번 풀고, 프린트 한 번 풀고 지나간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 유형들을 한 번 더 풀어가는 거죠. 한 번 더 풀어가기 때문에 그 유형들만 선별해서 다시 한 번 더 도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가 문항으로 한 번 더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그 학생과 그 반에 맞게끔 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학습의 접근성인데 학생들이 혼자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하고 그리고 질문을 하더라도 학원을 와서 질문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불편함을 좀 없애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접근성, 학생들이 혼자서 좀 공부할 수 있는 접근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런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데 당연히 클리닉은 수업 후 진행에 질문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놓고 그 외의 것들도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손글씨. 자, 보시면 모든 교재는 제가 손글씨를 제작해서 학생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혼자서 집에서 선생님 이거 풀어줬는데 헷갈려. 그러면은 여기에 손글씨를 보고 한 번 더 공부할 수 있게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뭐 기타 등등 모든 교재에는 손글씨가 다 붙게 되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이거는 과제입니다. 혼자서 과제를 한 바닥에 똑같은 유형들을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풀고 이 문제 풀고 이 문제 푸는데 모르는 게 생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시면 왼쪽 편에 요런 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개념도 적혀져 있고 그 개념에 대한 유사 유형들도 풀이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들어가서 자 여기에 QR코드가 하나 보이거든요. 그 QR코드를 찍으면은 어디로 가느냐? 제 카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에 대한 개념, 영상, 그 다음에 설명 그런 내용들이 다 적혀져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또 개념, 영상, 그 다음에 심화, 영상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이 유형이 안 된다 싶으면은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서 개념도 한번 보고 유사 유형도 한번 보고 심화도 한번 보면서 이렇게 풀이를 했던 거구나 하면서 읽으면서 혼자서 집에서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두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수업은 실시간으로 촬영을 해서 수업 끝나고 학생들한테 링크를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하면서 헷갈렸던 거를 뭐 손글씨를 보면서 공부를 하겠지만 헷갈리는 부분들은 한 번 더 들어보기 위해서는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면은 학생들이 오늘 수업했던 내용들을 다시 꼭 볼 수 있는 거죠. 뭐 링크도 과제에 대한 링크도 있겠지만은 오늘 수업에 대한 링크도 꼭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영상을 촬영해서 항상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학생들에서 그런 이제 시청하기 편할 수 있도록 좀 학생들한테 만들어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제에 대해서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과제는 좀 약간 수준별로 내주는 편입니다. 학생들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난이도를 높이고, 아니면 조금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쉬운 문제도 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개인 과제죠. 개인이 틀린 문제들, 개인이 틀린 유형들, 이런 약점 유형들을 개별로 조금씩 챙겨줘서 지가 약한 파트의 유형들을 잡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잡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서 학생들한테 좀 틀리는 유형들이 생기면은 그 유형들을 체크해서 잘 잡아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자, 설명을 드리면은 요렇게 이제 시험 대비하면서 요거는 대치해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내신 대비했던 건데 학교별로도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B, C, 그 다음에 A, B 이렇게 해서 난이도별로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예, 그렇게 해서 조금 폭넓게 과제를 사용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제 분석표인데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성취도를 가지고 있느냐,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풀면 될 것 같으냐 이런 것들도 좀 분석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기본 A, B, C 이 정도의 난이도가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기본 A, B 자 B에서는 어느 정도 난이도 자 B의 오답률이 높다 그러면은 A 단계의 문제를 좀 더 푸는 거죠. 그리고 한 칸씩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학생들과 상담을 해서 과제 난이도를 조절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자 요거는 좀 확대한 걸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약점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요게 프로그램인데 자 어떤 학생의 2단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 학생이 자 2단원에서 유형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 유형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 그 유형들을 몇 개 풀었고 그 유형들의 오답률, 정답률이 얼마인지를 이렇게 분석해 놨습니다.
자, 요거는 뭐 수기로 적는 거가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과 엑셀의 함수 값을 대입해서 제가 만들어 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기 편하게끔 이제 이렇게 정리가 깔끔하게 탁 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험 대비하면서도 학생들한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험 대비하면서 학생들이 클리닉 할 때 이것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학생이 2단원에서 여기서 조금 낮아지고 있네? 오답률이 높아지고 있네? 정답률이 떨어지고 있네? 이런 걸 확인하면은 이거에 대해서의 문항에 대해서만 챙겨주는 거죠. 그래서 자, 너는 지금 이 유형이 부족하다. 이렇게 많이 풀었는데도 부족하다. 자, 이것들만 선생님하고 같이 해보자. 그래서 네 문제 이렇게 챙겨주는 거. 자, 예시를 들으면은 학생 상담할 때 쓰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자, 너는 이 유형, 몇 문제, 네 문제 더 풀자, 네 문제 더 풀자. 이게 개인 과제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너 이거 한 번 더 연습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불안하네? 얘는 세 문제 정도 더 풀어보자. 그래서 이거를 작성하고 학생들한테 상의를 해서 이제 이 문제를 내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로 다 다르게, 구성이 돼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 요거는 이제 학생들 이제, 개별 과제 만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학생에 대해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몇 회차 계속해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나눠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형을 빠짐없이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유형이 약하다. 그럼 그 유형만 계속 받아내는 거죠. 자, 그래서 끝까지 잡아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면은 일단 방상고 정규반은 제가 7월 11일 날 개강을 합니다. 학생들이 이제 수요일 날 시험이 끝나고 어느 정도 틈이 여유가 생기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다음 주부터 개강을 해서 하목반으로 6시, 10시 진행을 해서 이제 뒷부분, 이제 시험 범위 뒷부분에 대해서 2학기 부분을 연습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수원을 들었긴 했지만은 좀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한 번 들은 학생들과 만약에 처음 들은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 학생들은 이제 이번에 수원을 한 번 더 복습하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에 좀 복습하는 과정들을 거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수원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23일부터 방학되는 시점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로 진행하며 당연히 제가 방학 중에는 웬만하면은 9시 수업, 그 다음 6시 수업, 그 중간에는 비워두는 편입니다. 이때 학생들이 클리닉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 두는 편이라서 클리닉은 화요일, 목요일. 자, 이어서 바로 가는 겁니까? 2시, 5시.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 지금 화목, 수원을 듣고 잠깐 밥 먹는 시간을 가지고 휴식을 한 다음에 뭐 마무리 못한 휴식, 마무리 못한 오답, 그 다음에 뭐 뒤에 해야 될 숙제 이런 것들을 선생님과 같이 클리닉을 하면서 모르는 걸 질문하고 1대1로 맞춤 진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도 이제 약점 분석을 해서 학생들한테 개별 과제를 이때 좀 더 많이 챙겨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학 때는 특히나 학생들하고 마주치는 시간이 이때 클리닉 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챙겨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좀 알차게 잡아서 진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방상고는 철저하게 프린트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선생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모든 방상고에 어디에서 출처가 되고 지금도 방상고 프린트 시험지를 받자마자 바로 어느 평가원에서 출제했는지, 교육현역에서 출제했는지, 그 다음 어느 쌤이 출제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문항들도 출제를 찾아서 학생들한테 챙겨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특히나 학생들이 이번 방학 동안에 하나, 수원이나 약점 유형이 특히나 없도록, 빈틈이 없도록 그 약점의 개별 과제를 받음으로써 철저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육의 정다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